안녕하세요. 에듀온에서 경영학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근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군무원 경영학 오해도 좀 있고 또 알고 계신 것들이 맞는 얘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렇죠. 경영학은 비전공자에게 불리하다. 비전공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전공자에겐 유리하냐? 몇 가지 단어를 조금 더 알고 있어요. 그거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시험에 문제에 나오는 것들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하고 단어의 익숙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그닥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경영학 원론 시험인데 원론이라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공 가면 1학년이 듣는 거잖아요. 그닥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경영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강론의 기반이 되는 통용되는 원칙, 원리들을 배우는 게 경영학 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또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서 법 공부하려고 하면 리갈 마인드가 있어야 하듯이 또 공학, 이학 공부하려면 수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듯이 경영학에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 그래서 장사 잘합니다. 일단 어렵지 않고 또 경영 원론이 또 딴 데 보면 교양 과목으로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닥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험이 원론에서만 나오냐? 그게 또 아니에요. 사실은 요 강론에서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영학 강론에 거의 우리 8대 강론이라고 하는데 인사, 조직행동, 재무, 회계, 생산관리, MIS, 기타 등등 해갖고 8대 강론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전공자도 이 8대 강론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전공하는 이건 뭐 석사, 박사, 저도 박사과정 학생이기도 하지만 8대 강론을 다 잘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거지만 8대 강론 분야를 다 연구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그 8대 강론 중에 한 분야인 거고 저는 또 특별하게 그 경영학을 오버롤하게 공부하는 경영 컨설팅이 전공인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강론이 나오지만 그 강론의 기본 개념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과 출신인 노베이스 경영학 비전공자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한 사전 지식이 기본에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있어야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경영학은. 분야도 방대하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저도 석사를 경영학으로 처음 왔는데 학부 때는 경제학 했습니다. 경제학. 경제 경영 전혀 다른 학문입니다. 경제학 수학인 거고 경영학은 주로 말로 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석사 공부하는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봐야 할 수준의 시험 문제가 무슨 베이스가 있어갖고 시험을 쳐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뭐 석사, 박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기존에 이 베이스가 있어서 기존 거에 헷갈리는 것보다 백지장에서 새롭게 써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자, 두 번째. 경영학 시험에는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 되죠? 됩니다. 그런데 문과 출신, 수학 포기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문제는 두 문제, 적으면 보통 두 문제, 많을 때 한 네 문제 정도까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로 회계라든지 혹은 재무라든지 생산관리 이쪽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계산이라는 게 봐봐요. 우리 시험 문제를 각 문제마다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1, 2분 안에 한 문제씩 제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다단한 수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를 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내면 그건 반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수학 아니고요. 산수 나와요. 산수. 뭘 알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그런데
이 그 계산 문제도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론 혹은 강론의 기초 수준에서 뭐 얼마나 복잡한 거를 내겠습니까? 내봐야 빤한 것들이라서 무슨 손익분기점을 계산한다든지 뭐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한다든지 대신 몇 가지 공식들은 내가 외우고 있어야 해요. 나올 문제 정해져 있고 공식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경제학 시험 본다면 혹시 계산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객관식 베이스 시험에서는 복잡다단한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면 그분은 문제 생깁니다. 요즘 이제 문제 공개됐잖아요. 공개되면 각종 문제에 관련된 이의 제기들 막 법정 소송 들어갑니다. 그런 거니까 걱정할 게 1도 없다. 쌉 가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학은 기출문제가 부족하다. 유사 문제는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느냐? 이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한테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이제 문제 공개가 되고 문제 공개를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기출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뭐 군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기출 문제만 막 풀어갖고 무언가 시험을 대비하려고 하는 혹은 그렇게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험마다 자기 시험의 특징이 있고 그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데서 다시 나오고 올해 안 나왔으면 내년에 나올 수 있고 그런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건 기출 문제만 많이 풀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문제 똑같이 안 내거든요. 문제는 똑같은 예를 들면 손익계산 문제가 나왔으면 저번에 뭐 매출이익 문제가 나왔으면 요번은 영업이익이 문제가 나온다든지 조직행동론에 있어서 리더십을 물어봤으면 이전에는 행태론적 리더십을 물어봤으면 요번에는 상황에 관련된 리더십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문제가 또 나오고 그 문제가 또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봐서 시험 공부한다고 하면 그거는 바보예요.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해야 그 이론에서 이게 주요 나오는 리더십이 매년 나오더라. 그럼 리더십 공부를 쭉 해야 리더십에 관련된 변형된 문제들을 대책할 수 있는 거지. 출제위원이 바보입니까? 낸 문제 또 내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본 건 아니다. 그러면 뭘 풀어봐야 하느냐.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우리 문제가 공개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약간 군인 정신에 의해서 자기들 내고 싶은 거 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공개되면 경영학의 일반적인 시험의 패턴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외부에 관련된 문제가 다 공개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제위원이나 출제하는 곳이나 제일 부담되는 건 낸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문제 없었던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무사 1차의 경영학 시험. 우리 시험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들이 그런 시험들이에요. 노무사 1차 경영학 시험, 경영지도사 1차에 있는 경영학 시험, 뭐 가맹관리사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 수준하고 같이 있는 9급 수준의 경영학 문제라고 보면 얘네가 어떤 패턴을 띠고 문제가 나왔는가 는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 몇 회 없죠. 공개된 게 몇 개 없으니까 뭐 기출 복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꼭 지금 우리 시험에 그 시험 문제가 적합하냐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기출 문제만 갖고 공부하는 거는 좀 부족하니까 우리 유사한 시험의 문제들을 좀 같이 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럼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뭘 걱정을 해요. 제가 가르치는데 제가 알아서 준비해 오겠죠. 그 문풀 시간에 제가 그 준비하는 것들이 이런 일반적인 경영학 시험들의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내왔던 출제 빈도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서 문제를 준비했으니까 쫓아오면 됩니다. 선생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공부를 편하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뭐 제가 100점을 맞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공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이랑 밥이랑 잘 만들어서 이렇게 떠가지고 숟가락을 떠서 입 앞까지는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그거를 입에 넣고 씹어 먹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준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기출문제 뭐 있고 없고 무슨 상관입니까? 양치기 이런 거 있죠. 문제만 많이 풀어보는 거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보시고요. 교양 출제 트렌드가 바뀌었다.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기본 이론 OT 할 때도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요게 이제 2021년도의 시험인 거고, 요때서부터 이제 공개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건 공개하기 이전, 요때쯤이에요. 그럼 요 덩어리별로 뭐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이때 보면, 마케팅에서 막 10문제 나오고, 인적 자원 관리에서 6문제 나오고, 얘네가 좀 적게 나오면 뭐 언론에서 6문제, 8문제 막 나왔다가, 문제를 냈다가, 안 냈다가, 막 이렇죠.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시험을 주로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면 지 쪼대로 냈구만. 군인 정신이죠, 이런 거. 곤조입니다, 곤조. 이렇게 냈었다가 공개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서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이제 공개 첫 해였잖아요. 아주 밸런싱 잘 맞춰갖고 시험 문제를 냈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노무사 시험이나 경영 지도사 시험이나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이에요.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교양 원론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지도사 시험은 회계 쪽을 시험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비중이 좀 높고, 노무사 시험은 요거 조금 낮추고 요런 형태, 2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문제는 요런 플로우를 쫓아가게 될 거다라고 제가 거의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에서 한 6문제, 나머지에서 2-3문제 정도. MIS 국제 쪽은 저희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국제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딴 쪽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마케팅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분류하자면 대충 이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은 여기 지금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출제하는 분야도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안 다뤘던 부분들이 조직행동이라든지 인사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올해 시험 문제는 이전에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특이한 상황, 흔히 얘기하는 무슨 이게 불이 타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교양 문제에서는 많이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이 일반적인 공개하는 시험, 경영학시험의 형태로 문제가 전환됐구나. 그런 식으로 준비시키고, 여러분들 강의하면 되겠구나라는, 일본 말로 하면 겐또 같습니다. 작전이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 것들이 출제 경향이니까 그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본 강의 다 세팅되어 있고, 또 문제풀이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제 강의의 문제풀이는 기본적으로 이론의 복습 형태하고 비슷해요. 문제를 풀지만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주요 이론을 이렇게 되짚는 형태인 거고, 실전 가는 거는 이제 동형 때 같이 고민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셔서 뭐 기출이 있네 없네 이런 걱정은 그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내용이 방대해서 휘발성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험은 내용이 적습니까? 국어는 적어요? 외울 게? 행정학이나 행정법 이런 건 적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각 시험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 분량을 갖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게 맞고요. 다만 우리 강의가 조금 그런 거는 원론에다가 8대 강론, 그중에서 뭐 우리 같은 경우에 MIS 국제 이런 거 조금 덜 나온다고 보면 한 6개 종류니까 덩어리가 그게 좀 많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또 혹자가 이거 그러면 이걸 다 달달달 외웁니까?
경영학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어떻게 달달달 외웁니까? 우리가 무슨 사법시험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돼요. 대신 경영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대강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기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외울 거는 있어요. 외울 건 있는데 모든 걸 다 암기로 해결하겠다? 여러분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본적인 이론, 핵심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어야 또 이게 쓰는 용어도 이 학자는 이 용어 쓰시고 저 학자는 저 용어 쓰시고 어떤 분이 출제위원으로 갔느냐에 해서 용어가 조금씩 틀려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대응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암기량은 좀 최소화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복습 안 하면 다 이렇게 휘발되는 건 똑같아요. 아니 뭘 외웠는데 2달 있으면 그게 짜자작 생각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시험 공부하려면 그런 건 감수하고 하는 거가 기본. 대신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지속성이 조금 더 기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하자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면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내용들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운 시험이고 어렵게 생각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외우려고 어프로치를 하면 외울 게 너무너무 많아서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시험이고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외울 게 상당 부분 적어져요. 그렇게 하면 해볼 수 있는 시험. 우리가 보통 보면 한 80점 정도 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시험이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문제 풀어보고 뭐가 어떻더라 그거 하나도 안 좋습니다. 그냥 믿고 쫓아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가 먼저 노력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뭡니까 그 뚱땡이들 나와서 막 먹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탕수육 얘기할 적에 부먹이냐 찍먹이냐를 막 토론하잖아요. 그럴 때 그 어떤 유민상이었던가 그 양반이 부먹 찍먹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해와 진실 갖고 막 공부하실 시간에 이론 한 번 더 보세요.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